3월 11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란 전쟁이 개전 12일째를 맞으면서 중동의 긴장도 계속해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전역에 가장 격렬한 공습을 퍼부었는데요. 현지 증언에 따르면은 개전 이후 가장 공포스러운 지옥 같은 밤이었다라는 그런 격렬한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개전 이후 현재까지 1,300여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계 에너지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데요. 미국은 이란의 기뢰 부설함을 파괴하면서 해로 확보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공습으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뒤를 이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개전 첫날 공습 때 다리를 다쳐서 현재 은신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그가 무사하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고 지도자 추대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서 심각한 부상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학생 비자와 교환 방문 비자, F1, J1 비자 발급이 전년 대비 약 2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유학생들도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비자 심사 강화와 인터뷰 중단 등의 조치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유학을 준비하는 한인 학생과 가족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데일라이트 세이빙, 이제 소위 서머타임이 또다시 시작이 되면서 컨디션 맞추기가 아직까지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서머타임 이후에 논란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시계 맞추기의 번거로움과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미국 내 폐지 여론이 54%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썸머타임을 영구화하거나 혹은 표준시로 완전히 돌아가는 법안 또는 그 절충 아닌 30분 고정 법안까지 상정되어 있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부문의 호조로 수주 전량이 300% 이상 폭증하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했고요. 아마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70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AI 시장에서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이들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가 어딜까요? 최근 조사에서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얼바인이 1위에 올랐습니다. 얼바인 지역은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얼바인에 이어서 2위에 오른 주는 텍사스의 플레이노가 전국에서 아이들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 도시 2위에 올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3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솟는 티켓 가격 때문에 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매 시작해서 개막전 티켓은 무려 5만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LAFC의 북중미 챔피언십 16강 1차전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시즌
7호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무패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LAFC는 이번 시즌 들어서 전승 좀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어제 연승 행진 기록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번 시즌 들어와서 아직까지 도움은 7개째지만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팬들의 비판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WBC에서 또 대이변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미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이탈리아에게 6대8로 어제 저녁에 패배를 했습니다. 현재 자력으로 8강 진출이 불투명해지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우승을 목표로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총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년 역사상 최대 이변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예계 소식입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가 빛날 예정인데요. 넷플릭스의 흥행작 K-팝 디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 공연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전통 악기 연주와 무용이 결합된 퓨전 무대가 예고되어서 전 세계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DK 파운데이션 더 키움 김원영 변호사 청소년 리더십 장학생 모집. 텍사스 청소년들이 커뮤니티에서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키우도록 DK 파운데이션이 지원합니다. 8학년에서 11학년까지 텍사스 거주 청소년 누구나 신청하세요. 5명의 장학생에게 $1,000씩 총 $5,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마감은 3월 29일까지. 지원 방법은 DK 파운데이션 tx.org에서 자세한 안내를 보세요. DK 파운데이션. 방금 전에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면서 정정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좀 정정해드립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손흥민 선수가 제가 이제 어제 경기가 이제 그 북중미 챔피언십 경기입니다. 이제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 연맹이 있는데 이게 미국을 포함해서 뭐 북중미 멕시코 리그가 보통 이제 제일 강하죠. 북중미에서는 이제까지 해서 이제 그 팀들이 챔피언십 경기를 펼치는데 어제 LAFC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챔피언십 16강 1차전 경기 코스타리카의 알라후 엘렌세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1대1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어시스트 도움을 기록하면서 부항가 선수가 추격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대1로 비겼어요.
LAFC는 개막 이번 시즌 지금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제 비기면서 연승 행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무패 행진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어제 벌써 7호 도움을 기록하면서 아주 뭐 도움 왕 기세인데 이제 비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받는 비판이 아니라 전술에 대한 비판입니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 지난 시즌만큼의 득점력이 나타나지 못하면서 손흥민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전술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골이 없는 건 아니고 리그에서는 아직 무득점인데 시즌 이번 올해 시즌 첫 경기 북중미 챔피언십 첫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첫 골을 그때 이제 대승을 거뒀는데 첫 골을 기록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리그에서는 골이 없고 계속해서 도움만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손흥민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지금 팬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경기를 비기면서 좀 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란 전쟁이 12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어제였죠. 브리핑 자리에서 오늘 이란에 대한 가장 격렬한 공습의 날이 될 것이다 예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가장 격렬한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서 이란 전역을 집중 폭격을 했고요. 이스라엘군은 이란 성명수비대 군사학교 내 무기 연구개발 단지를 직접 타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공항 등 또 공군 시설들이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파괴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테헤란 현지 주민이 로이터 통신에 전한 말은 지옥 같은 밤이었다. 개전 이후에 가장 공포스러운 밤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주 유엔 대사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민간인 사망자가 1,300명 발생을 했다. 그리고 민간 시설 약 10,000곳이 파괴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도 이제 공습을 받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기지 그리고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미군도 이제 피해가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부가 처음으로 피해 상황 현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부상자가 140명, 그중에서 중상이 8명,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7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미군 피해도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전쟁에서 또 가장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가 단연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호르무즈 지도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걸프만 이렇게 고를 지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란이 있고요. 그 사이가 이렇게 꺾어지는 이제 그런 곳인데 여기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렇게 나라들이 막 그 해협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꺾어지는 이렇게 곡선으로 꺾어지는 그 해협인데 여기가 상당히 비교적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해협입니다. 그런데 이 해협으로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20%가 지나간다고 해요. 걸프만의 주요 산유국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석유가 모두 이 길목을 통해서 세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사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미국이 이란이 군사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나라기도 하지만 미국이 마음 먹고 이란을 치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이 여기를 붙잡고 이란이 불모로 잡아버리면은 전 세계가 타격을 받으니까 이제 그 섣불리 이란을 건들지 못해 왔던 건데 이번에 이란이 전쟁 초반부터 석유를 단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겠다라면서 호르무즈 봉쇄 의지를 선언을 했고요. 현재는 실제로 기뢰 부설을 시작했다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관이 어제 이란의 기뢰 부설함 16척을 격침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기뢰가 설치됐고 즉시 제거되지 않으면은 이란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의 군사적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뭐 이제 기뢰라는 거 하나 설치가 되면은 그게 사실 이제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무서운 점이 탐지하는 것도 이제 바다 속에 기뢰에 설치되면은 탐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리고 제거하는 데도 어렵고. 그래서 기뢰 설치가 한번 되고 나면은 모두 찾아서 제거하는 데만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러면은 정말 미국은 지금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인데 이거 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단 한 척의 배라도 지나가다가 기뢰에 맞아서 폭발한다 하면은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다 보장을 중단하면서 해상 교통이 사실상 이제 거의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뢰 설치라는 부분에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이제 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소셜 미디어에 미 해군이 유조선 호위에 성공했다. 그래서 미 해군이 호위해서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미 해군이 나서서 호위를 하고 있다라고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몇 분 만에 그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부는 자막을 잘못 달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실제로 유조선 호위에 미군이 나서지는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다라고 여지를 남기기도 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 큰 좀 전쟁의 또 앞으로 향방을 결정하는 큰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아서 불이 났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선원들이 대피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도 컨테이너 한 척이 추가로 피격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다른 메시지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4주 시한을 두고 정권을 신정 체제 자체를 뒤엎겠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에게 이제 공격이 끝나면은 당신들이 일어나서 정부를 접수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쟁 예고했던 4주에서 절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말이 계속해서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4, 5주 예상했는데 그보다 전쟁을 더 오래 지속할 능력 미국이 무기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장기전을 시사를 하더니 이번 주 초에는 유가가 너무 오르니까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다라고 지금 마무리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백악관이 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란이 항복을 해야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미국이 의도했던 군사적인 목표가 완전히 달성이 됐다라고 판단하면은 전쟁이 끝난다라고 백악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약간 예상보다 좀 계획이 좀 꼬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름값이 너무 오르는 것도 정치적인 부담이 미국 내 지금 달라스도 3불 50점 막 넘어갑니다. 지금 한두 주 사이에 달라스는 기름값이 좀 쌌기 때문에 거의 갤런당 1달러 이상 가까이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란이
최고 지도자 부상설 속에서도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한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미국의 출구 전략, 전쟁 출구 전략이 좀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란이 항복해야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면은 전쟁을 끝나겠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미국이 선언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참 이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려운 또 전쟁을 끌어가는데 조금 어려운 좀 꼬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장기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런 좀 기류도 좀 삐걱삐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좀 그 자제해라라는 분위기인데 이스라엘은 이참에 이란 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겠다. 앞으로 수십 년간 군사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여서 지금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미군의 기뢰 부설함 격침 소식과 함께 또 조기 종전 기대감과 함께 기름 원유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12% 급락하면서 배럴당 8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쟁이 어디로 튈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국제에너지기구가 비축유 선진국들 비축유 풀어라라고 좀 요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전 세계가 좀 대응책에 좀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쟁의 향방이 이란이 얼마나 버티느냐. 아니면은 미국이 충분한 좀 미국이 하려고 했던 목표를 이룬 이후에 전쟁 그 승리 선언을 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인가? 뭐 어디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건지 좀 상황이 좀 애매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